반복 잠수를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 특히나 치료를 거의 안 받고 이러셨던 분들이라면 관절 부분이 다 괴사가 돼서 결국은 그 관절 치환술을 필요로 하는 그런 정도까지 가시는 분들이 많고요. 자, 이런 잠수병 환자들이 있을 때 어떻게 치료를 하느냐? 대개는 골드 스탠다드는 고압산소 치료입니다. 해외에서 다이빙을 하고 와서 늦게 증상이 생겼다 하더라도 고압산소 치료를 해주는 게 좋겠다라는 게 증례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치명적일 수도 있거든요. 잠수를 하고 나서 몸에 이상 증상이 생겼다라고 해서 모두 잠수병은 아니다라는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잠수와 관련된 질환 또는 손상들이 여러 유형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물로 들어가면 압력이 올라간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압력 자체만으로 인한 손상들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폐가 약한 부분이 터지거나 아니면 귀 안쪽에 압력 손상을 받거나 부비동에 압력 손상을 받아서 잠수하고 났는데 코피가 났어요. 내지는 눈에 모세혈관이 터져서 빨갛게 됐어요 라고 병원에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요거는 진정한 잠수병은 아니고요. 압축 공기를 가지고 호흡을 하면서 잠수를 한다고 했는데 압축 공기를 담는 과정에서 오염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깊은 그 수심에 들어가게 되면 질소의 분압이 증가하면서 질소 마취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압축 공기의 산소 분압이 낮을 경우에는 저산소증이 생길 수가 있고 반대로 높은 경우에는 오히려 산소 독성이라는 것들도 생길 수가 있겠고요. 아주 고압의 환경에 노출이 되면 신경 이상 증상이 생길 수 있는 고압 신경 증후군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다이빙을 하고 배 위로 올라오는 과정들을 겪는데 파도가 높이 친다든가 이러면서 물을 많이 먹게 되고 그러면서 패닉에 빠지면서 물에 빠지게 되는 이거는 진정한 의미의 잠수병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고요. 배 타고 나서 멀미로 어지럽고 토하고 하는 경우에 이게 잠수병이냐 아니냐 감별을 좀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잠수병이 생겼을 때 어떤 그 증상이나 유형들을 가지게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크게는 1형과 2형 이렇게 나눕니다. 1형은 경미하고 그렇지만 아주 심한 통증을 호소합니다. 주로 큰 어깨나 골반, 무릎 이런 관절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게 되고 피부 변별을 보이게 되는데 가볍게는 소양증이 있다거나 아니면 얼룩덜룩하게 피부가 변하는 그런 양상의 피부 병변을 보일 수가 있고 또 임파선이 막힌 경우에는 주로 이제 어깨 부위나 복부 주위에 딱딱하게 뭉치면서 통증이 유발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아주 심한 형태로 이형들을 보면 실제로 호흡기계 증상으로 숨이 차거나 객혈을 한다거나 가슴이 답답하고 심혈관 허탈이라고 해서 갑자기 심정지가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신경계 증상으로 마비 증상이 생길 수가 있겠고 전정계 증상으로 심한 어지럼증을 호소하면서 똑바로 걷지도 못하게 되는 그런 증상들이 2형에 속하게 되고 1형과 2형을 나누는 이유는 치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2형 증상과 더불어서 뇌졸중 증상이나 징후를 같이 동반하는 경우 3형으로도 묶어서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해외에서 다양한 잠수병 증상들을 빈도를 검사를 해서 표로 나타내는 게 있는데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 경험을 했던 부분들에 대한 데이터를 발표를 한 게 있습니다. 2015년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337명의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증상들을 호소를 하는지 저희가 봤을 때 가장 흔하고 많고 쉽게 치료가 되지만 그런 증상들을 보시면 근골격계 증상입니다. 아프다고 하는데 실제로 만져서 아프거나 하진 않고 관절도 움직이는데 무리는 없지만 통증은 호소하는 그런 증상들이 대부분이고요. 직업 잠수사나 아니면 그 레저 잠수사 제일 많이 호소하는 증상들이었습니다. 이제 특이한 게 피부 증상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병원에 온 환자들 중에서는 직업 잠수사들이 굉장히 많은 피부 증상을 호소했는데 이분들은 반복되고 누적된 그런 잠수를 하면서 병들이 누적되어서 나타난 걸로 보이고요. 뇌 증상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나 심장폐 증상, 또 척수 증상, 그다음에 전정 기능 이상 다양한 증상들로 병원에 오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우선 보시면 굉장히 막 얼룩덜룩하고 보기에도 끔찍한 양상으로 보이죠. 대리석 같이 생겼다 해서 대리석양 피부라고 얘기를 하는데 피부 밴드 또는 피부 잠수병
증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피부로 가는 혈관들이 버블로 막히면서 생기는 보여주는 증상들이고요. 또 다른 분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얼룩덜룩하고 대리석 마블링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 이런 환자들이 치료를 한번 하고 나면 깔끔하게 없어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그런 환자들의 CT를 찍어보면 이게 이제 간 부위인데 간 정맥 쪽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공기 음영들이 보이고 있죠. 겉으로 봤을 때 이 환자들이 복통을 호소하거나 그러진 않지만 겉에서는 아까 그 대리석량 피부 같은 증상들이 있고 CT를 찍어봤을 때 복부 내에 장기로 가는 혈관들이나 이런 부분들에도 공기가 많이 차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이한 그 환자였는데요. 좌측에 보이는 흉부 방사선 사진을 보면 양측 횡경박 아래로 공기 음영이 보이게 되는데 장기 파열에 의한 복막염의 아주 전형적인 사진이긴 합니다만 이 환자는 그렇게 심한 복통이 있거나 그렇지 않았었고요. 실제로 CT를 찍어봤을 때도 많은 양의 공기가 복강 내에 있었지만 터진 부분은 없었고 이 환자는 고압산소 치료를 통해서 완전히 호전됐고 간단하게 치료가 됐었던 환자입니다. 신경계 중에서 이제 척수감압병의 경우에는 되게 다양하게 증상이 나오고 사지마비나 특히나 하지마비, 그다음에 배뇨장애 이런 부분들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MRI를 찍으면 병변 부위가 대부분은 안 보이지만 이 환자는 아주 심했던 환자고 약간 치료가 지연이 되면서 MRI 사진에서도 그 척수에 이상 소견이 보였던 그런 환자였습니다. 뇌감압병의 케이스고 동맥기체 색전증으로 치료를 받았던 환자였고요. 다른 환자인데 동맥기체 색전증으로 뇌 MRI 사진상에서 보면 여러 군데에 이상 병변이 보이고 실제로 이런 환자들은 고압산소 치료를 통해서 신경학적 이상 하나 없이 완전히 호전이 돼서 퇴원을 했었던 환자들입니다. 이렇게 급성으로 생기는 잠수병 증상들도 있지만 저희 병원에 자주 오시는 만성 잠수병 환자들의 경우에는 큰 관절, 어깨라든가 대퇴부라든가 아니면 고관절 부위에 이합성 골괴사라는 것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반복 잠수를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 특히나 치료를 거의 안 받고 이러셨던 분들이라면 관절 부분이 다 괴사가 돼서 결국은 그 관절 치환술을 필요로 하는 그런 정도까지 가시는 분들이 많고요. 또 이분 같은 경우는 골반골 괴사가 양쪽으로 다 되어 있고요. 또 특이하게 대퇴부와 경골, 무릎 쪽에 있는 기다란 뼈들이 실제로 뼈 골수 안쪽으로 혈류가 가야 되는데 거기가 혈류가 가지 못하면서 괴사가 되는 증상들을 보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이런 잠수병 환자들이 있을 때 어떻게 치료를 하느냐? 대개는 골드 스탠다드는 고압산소 치료입니다. 그러면 고압산소 치료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치료가 되는지 간단한 설명을 하자면 일단은 빨리 그 압력을 가해 줌으로써 기체의 법칙에서 압력이 올라가면 기체의 부피가 줄어든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런 버블들의 크기를 감소시켜주는 효과가 첫 번째고요. 잠수병의 가장 핵심적인 불활성 기체인 질소의 확산 기울기를 증가시켜준다라는 얘기고요. 산소는 올려주고 질소에 100% 산소를 줌으로써 산소는 올려주고 질소는 낮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산소는 몸으로 들어가고 몸에 있는 질소는 밖으로 빼내는 그런 치료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산소가 모자라는 그런 조직에 산소를 전달해주는 그런 기능, 그 다음에 부종을 감소시켜주는 효과가 있고요. 호중구들이 모세혈관 내피세포로 부착하는 것들을 감소시켜주면서 실제로의 치료 효과를 본다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잠수병을 그러면 언제 치료하는 게 좋겠는지 생각해보면 다 뻔하죠. 빨리 치료할수록 예후는 좋다 얘기를 하고요. 증상이 생기고 나서 빠른 재가압 치료를 하면 증상이 완전히 호전되는 그 양상들을 저희가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압력 노출되고 해외에서 다이빙을 하고 와서 늦게 증상이 생겼다 하더라도 고압산소 치료를 해주는 게 좋겠다라는 게 증례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치료표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이제 의료진들이 얼마만큼 가압을 하고 산소를 얼마나 마시고 하는 것들이 치료표에 돼 있어서 환자분들은 증상에 맞춰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첨부 안에서 하시면 되겠고요. 증상에 따라서 2시간 반 정도를 치료를 하는 치료표가 있고 또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4시간 반, 5시간, 6시간 가까이 치료를 하는 그런 치료표가 있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잠수병에 걸리지 않는 게 좋겠죠. 많은 잠수를 하고 있지만 그 중에
병에 걸리는 그 확률이나 이런 것들은 낮다고 볼 수 있지만 아주 치명적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잠수의 스탠다드를 잘 지키면서 잠수 후에 비행을 금지하는 그런 시간들을 확실하게 지키고요. 잠수병으로 인해서 치료를 받았다라는 경우에는 다시 잠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잠수병의 유형이나 치료 완료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시간도 확실하게 지키고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 잠수병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